특히 KBS 제3라디오, KBS 3뉴스 투데이 동시 방송. 특히 피로가 누적돼 면역력이 감소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좀 쉬면 나아지고 일정이 있으면 힘들어지는 상태라며 이러다간 내주 순방을 못 갈 것 같아 강력하게 쉬라고 권고했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7일간 프랑스 파리로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와 체코 프라하를 순방할 예정입니다. 서 교수는 안정이 필요한데 오늘 같은 추운 날씨에 1시간 30분 동안 실외에 있기에는 무리라고 했습니다. 현재 박 대통령은 발목도 부어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터키, 필리핀, 말레이시아 순방의 여파로 보입니다. 터키에선 파리 테러 문제로 회의가 자정을 넘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주 순방만 아니라면 연결식 참석을 강행할 수도 있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면역력 저하로 이어진 박 대통령의 만성 피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장거리 외국 순방이 겹치면 대통령의 건강은 급격하게 안 좋아졌습니다. 예방 주사를 맞기 때문에 유행하는 독감은 피할 수 있지만 감기, 몸살 등으로 탈이 나는 경우가 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중남미 순방 때는 위경련과 인두염 증상을 보여 귀국한 뒤 일주일간 대외 활동을 못했습니다. 작년 3월 네덜란드 해관 보정상회의 때는 감기 몸살로 현지에서 하루 일정을 거의 다 취소했습니다. 올 들어 대부분의 순방에서 박 대통령이 링거를 맞지 않은 때가 드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터키, 필리핀, 말레이시아 순방도 감기 몸살 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은 9월 이후 베이징, 뉴욕, 워싱턴을 다녀왔고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갖는 등 중요한 외교 행사를 잇따라 치렀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박 대통령은 20년 넘게 단전호흡과 요가 등으로 건강관리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2년 12월 당선 직후 서울 아산병원에서 받은 정밀 건강검진에서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의 한 인사는 대통령이 된 이후 건강 악화의 상당 부분은 너무 꼼꼼한 성격에 기인한다고 했습니다. 한 참모는 대통령 순방 때 10분짜리 행사나 100분짜리 행사나 똑같은 강도로 준비한다면서 현지에서도 보고서를 읽느라 대통령의 수면 시간은 기껏해야 3시간 정도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주 터키 등의 순방도 도착 첫날 일정을 모두 비우고 15개국 넘는 양자회담 요청을 대부분 거절하면서 조정했는데 결과적으로 별 소용이 없었던 셈이라고 했습니다. 외교라인 관계자는 대통령은 각 부처에서 행사 참석안이 올라오면 거절하지 않는 스타일이라며 그러다 보면 하나둘씩 행사가 늘어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내주에 있을 프랑스와 체코 순방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코 방문은 일정이 빡빡하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는 20여 년 만에 한국 대통령 방문이라 체코 정부가 많은 행사를 준비해 놓고 대통령 참석을 요청하고 있다며 환대하겠다는데 거절하기도 어렵고 대부분 대통령이 참석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올 3월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 국장 참석까지 포함하면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모두 19번 해외 순방을 다녀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당수를 심야나 새벽 시간에 귀국했고 대통령은 시차와 피로 때문에도 힘들어했다며 여유를 주기 위해 체류일을 늘릴 필요가 있을 때도 대통령이 국민의 세금을 왜 낭비하느냐고 할까봐 아무도 그렇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최재혁입니다. 인후염의 위경련, 수면 부족, 불규칙 식사가 원인으로 박 대통령의 건강상의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철중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의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를 분석해 볼 때 오랜 피로 누적과 면역력 감소로 인후염과 몸살에 자주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시차 적응 문제와 수면 부족이 겹치면서 회복이 더딘 상태라는 평가입니다. 목감기의 하나인 인후염은 구강 뒤쪽 목 부위와 편도에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염증이 생긴 상태입니다. 고열이 나고 편도와 목 안이 부어 침이나 음식을 삼킬 때마다 통증과 이물감을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과 4월 유럽과 중남미 방문 때도 비슷한 증세를 겪었습니다. 인후와 편도는 바이러스가 체내로 들어와 처음 맞닿는 입구로 통상 이 부위에 염증이 자주 생기는지를 보고 바이러스 저항력을 추정합니다. 반복되는 인후염은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중남미 방문 때 나타난 위경련 증상에 대해 전문의들은 누적된 피로 속에 불규칙한 식사를 하고 긴장된 상태로 오랜 시간 지내면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최근 발목 통증을 호소하는 것에 대해선 중년 여성이 굽이 높은 정장 구두를 장시간 착용하고 서 있을 경우 무리가 올 수 있다며 만약 한쪽 발목만이 아픈 것이라면 그 부위에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은 또 이번에 박 대통령은 짧은 기간 동쪽과 서쪽으로 시차가 6시간에서 7시간 차이가 나는 순방 일정을 소화하면서 시차 적응 문제가 더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항상 각성 상태로 지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는 시차 부적응은 수면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면역력 유지에 중요한 요소가 숙면과 영양입니다. 그런데 숙면은 시차 문제로 힘들고 인후염과 몸살에 따른 식욕 저하로 충분한 영양 섭취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컨디션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 서창석 산부인과 교수는 뚜렷하게 몸에 이상을 주는 질병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만 취하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철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복면 폭력 시위자의 징역 2년을 선고한 검찰이 있습니다. 김아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고법 형사 2부 재판장 김용빈은 26일 서울 도심 시위에서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1심의 집행유예를 끼고 징역 2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습니다.
복면 뒤에 숨어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폭력 시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강 씨가 지난 4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집회 때 폭력을 휘두르면서 경찰관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경찰 재증 카메라도 부서졌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다시 불법 시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건전한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엄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하사입니다. 처음엔 아마구장이었다가 그 다음으로는 하프돔, 그 다음으로는 완전돔, 그 다음으로는 프로그장까지 7년간 8번이나 바뀐 프로구장으로 고척돔은 7년간 8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런 실태가 이런 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홍준기, 김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고척돔 스카이돔 구장, 일명 고척돔 계획은 2007년 아마추어 야구의 성지로 불리던 동대문 야구장이 철거되면서 이에 대한 대체구장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짓기로 하면서 동대문 야구장을 철거하고 대신 구로구 고척동 등의 야구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고척돔은 당초 돔구장이 아니라 2만석 규모의 아마추어 야구용 일반 구장이었습니다. 이후 7년 동안 8번의 설계 변경을 거쳐 지금은 완전 돔 형태의 프로야구 구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돔구장으로는 부지가 너무 작아 관중들이 갖가지 불편을 겪고 있고 교통체증 등에 대한 대비책도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구장 건립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아 구장 건설이 졸속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야구계에서는 부지 선정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척돔이 들어선 지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체육시설 건립 부지로 검토했던 곳입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고 학교도 4곳이나 있어 아마추어 야구장은 몰라도 대형 돔구장이 들어서기에는 어려운 입지였습니다. 부지 면적도 턱없이 작습니다. 고척돔의 부지 면적은 57,261제곱미터로 도쿄돔, 즉 11만 2,456제곱미터의 절반, 오사카돔의 15만 6,400제곱미터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 주차장이나 편의점 등 관중 편의와 직결된 시설이 들어설 자리가 부족합니다. 좌석 간격이 좁고 일부는 관중석 경사도가 35도에 이르는 것도 전체 면적이 좁기 때문입니다. KBO 관계자는 관중석 수도 도쿄돔의 5만 5천석의 3분의 1 수준은 17,000석으로 이후 관중 증가나 국제대회 유치 등을 고려하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2013년 고척돔을 아마 야구장이 아니라 프로구단이 사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며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지은 돔구장을 아마 야구용으로 쓰기에는 아깝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할 대책은 부족했습니다.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면 하루 최대 17,000명의 관중이 고척돔 주변에 몰리게 됩니다. 고척돔 주변은 평소에도 교통 혼잡이 극심한 지역이어서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고척교를 왕복 8차선에서 10차선으로 넓히고 내년 3월까지는 1호선 9일역에서 고척돔 방향으로 가는 출구도 새로 내기로 했습니다. 또 경기가 있는 날에는 반경 1km 안에 있는 대형마트와 공구 상가 등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도 진행 중입니다. KBO 한국야구위원회 측은 이에 대해 아무리 좋은 경기가 열려도 교통, 주차가 엉망이면 발길이 끊어지기 마련이라며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2009년 8월 돔구장 건설을 결정했지만 그동안 야구계나 경기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공정이 절반 이상 진행된 작년 6월에야 국제경기장 설계 전문 업체 로스티에 자문하고 프로야구단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허구연 KBO 야구발전위원장은 포항, 수원, 창원 등 최근 구장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한 지자체들은 대부분 계획 단계에서부터 야구계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서울시는 돔구장을 계획하면서도 전혀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담당자들의 전문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고척돔이 공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 실국장급 관계자는 4번, 과장급 실무진은 6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야구장 운영도 잠실 야구장과 목동 야구장을 관리하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아닌 서울시설공단에 맡겼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청계천, 어린이대공원, 시립장사시설 등을 주로 관리하는 곳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경험이 없는 건 아니지만 돔구장에 대해서는 문외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 내부적으로 경쟁을 부딪힌 끝에 서울시설공단이 운영을 맡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홍준기, 김효인입니다.